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클, 보이즈, 퓨전. 퓨전.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손가락끼리 붙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안 맞네요. 참 안 맞네요. 참 안 다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안 맞으니까 도시락 빨리 열어주세요. 그렇죠. 네. 우리 보이즈가 합쳐야 빨리 집어넣죠. 네네. 오늘은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또 터졌다. 이게 또 터졌습니다. 연예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30대 유명 배우 정도로만 나왔다가 이후 유아인이 거론됐고 소속사에서도 관련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유아인 씨 하면 뭐 흥행 보증 수표, 뭐 영화, 드라마, 뭐 광고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혐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조사를 받고 있군요. 네, OTT 이제 작품도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그래요? 하는데 이제 경찰 조사를 일단 받았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이 지난 6일에 유아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 프로포폴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시하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유아인의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고 인기가 워낙 많은데 입장은 뭐 밝혔나요? 일단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유아인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유아인 본인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유아인 씨는 연기도 잘하지만은 사실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는데 어이가 없네. 자, 근데 어쨌거나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처음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성대모사를 갑자기 하고 제가 받지를 네, 못했는데 저희도 당황했어요. 네, 이런 의혹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하는 전신마 취제인데요. 하얀색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립니다. 이 불법적으로 투약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앞서 배우 하정우 씨는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명의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수 휘성도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배우, 가수, 방송인들 가리지 않고 예전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연예계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뭐 이번 사건도 좀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꺼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점입 가경. 네, 점입 가경입니다. 이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 SM인데요. 이 SM이 경영권 싸움이 점입 가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요 이니셜에서 따온 건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이 씨가 반발하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클 2교시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 K-팝 대부로 불리는 이수만 씨. 사실 뭐 아름답게 그냥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네, 최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 사채를 통해서 SM 전체 지분의 9.05%를 확보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 2대 주주가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 씨의 지분이 18%대에서 16%대로 줄어듭니다. 이 씨는 지분 매각은 최대 주주의 동의 없이 결정됐다면서 이 법원에 이걸 발행하는 걸 금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지배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고 이게 최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려운 용어가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왜 나를 동의 없이 내 회사에서 쫓아내느냐 이거잖아요. 뭐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이 씨는 최근 소액 주주인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배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씨가 앨범 기획 전권을 행사하고 별도 법인을 통해서 고액의 자문료를 챙겨온 구조를 지적했던 건데요. 이에 SM 경영진이 이 씨를 배제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요구 사항을 자신과 상의 없이 전부 다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 한 15년, 20년 전인가 SES나 H.O.T. 저도 참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인데 그 어떻게 K-팝 문화를 선도한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되니까 많은 팬들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팬 중 하나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첫사랑이 가수 보아였는데 정말 그때부터 너무 옛날 좋아했어요. 사람들이다. 그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저도 좀 팬으로서 안타까운데 이 미국에 머물던 이 씨는 최근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인가요?
뭐 팔 골절 상태로 왔다고 해요. 뭐 네. 이것 때문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 입원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 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SM 이 주주총회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산 일로 아티스트나 팬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 또 꺼내주시죠. 네, 햄버거 도시락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벌써 일상의 물음표인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린 챗 GPT, 네. 챗 GPT죠. 어제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게 나왔나 했는데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IQ가 뭐 147? 뭐 예. 이렇다고 해요. 사람의 할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대신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참 빨리 신기술을 습득했다 싶기도 놀랐어요. 하면서 또 과제를 이렇게 대신 그 GPT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매체가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수도권에 있는 한 국제학교 재학생 7명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이 챗 GPT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챗 GPT는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돼서 전원 0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도성 기자, GPT 약자가 뭐죠? 아시잖아요. 영어 Generative 잘하시잖아요. Pre-trained Transformer인데요. 와. 이게 그 알파고 이세돌 씨랑 싸웠던 알파고처럼 딥러닝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진짜 잘할 텐데 이거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알아낸 것도 신기합니다. 이 뛰는 학생들 위에는 나는 나는 선생님들이 있기 선생님.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또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오. 챗 GPT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름이 GPT 제로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 와. 학생이 만들었어요. 대박.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미 미국에선 지난해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일단 학교 측은 0점 처리는 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이제 3월부터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거 얼마나 빨리 잘 능숙하게 다룹니까?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새학기 시작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못하게 하자. 아니다. 이 GPT 기술을 잘 활용하게 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해 하도록 이끌자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뭐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신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뭐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있으면 저런 것도 있고 다 좋은 결론으로 알아서 가도록 하겠죠. 아무튼 오늘 기사는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GPT 제가 썼어요. 아니죠? GPT 안 썼습니다. GPT 의혹 지금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도시락 꺼내주시죠. 네, 마지막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제 외국인까지인데요. 이게 우리 양원보 기자가 진행하는 JTBC 사건반장에서 취재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보자가 사건반장에 보낸 영상인데요. 뭐 노래방이에요. 저기 무인 노래방. 오이고, 어이구, 보셨어요? 어이구. 발로 차요. 저기 뭐야?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기계 막 발로 차고 뭘로 뭐 던져요. 어머, 어머. 마이크인지 뭔지 발로 진짜래? 차고 저렇게 기계를 막 부수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게 방을 옮겨가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는 CCTV가 찍고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가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나오네요. 어머, 저 왜 저러는 거예요? 애들이 저거 지금 어이구. 좀 쟤네 부모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벌인 일인데 영상 속에서는 뭐 부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1일 오후에 발생한 일인데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 노래방입니다. 저 노래방 문을 연 지 보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계들 뭐 거의 다 새 거였겠죠. 이 제보자는 3,200만 원 정도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와, 이 손해가 그 정도면 지금 부모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 부모들과는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그중 한 부모, 저 아이들의 한 부모가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가 촉법 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이제는 외국인까지 촉법 소년을 운운하게 된 거죠. 아, 그럼 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 경우에는 국적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처벌이 어려워요. 형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다만 저게 불법 행위는 맞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형사 처벌만 안 될 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감독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법정 감독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 동전 넣었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톡톡 치긴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건 그쵸. 명백하게 거의 부수려고 하는 부수겠다는 행위 거 행위 같았어요. 같아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